한국은 단지 운이 좋았던 나라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미처 몰랐던 진짜 전략가였을까요? 오늘 세계 최고의 대학 프린스턴에서 벌어진 뜨거운 토론을 통해 그 답을 확인해 보세요. 한국은 자원이 없으면 망한다. 그 순간 강당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한 단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큰 강당에 들어섰을 때 저는 바로 긴장감 가득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어 시끌벅적 얘기를 나누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고 있었죠. 무대 앞에 놓인 커다란 스테이지에는 밝은 조명들이 내려앉아 있었는데 학구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오히려 TV 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2명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국 경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었으니까요. 모두가 서로의 말, 사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맞붙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저는 루시앵 스털링 교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아시죠? 왜냐하면 제가 한국이 강력한 경제를 구축해온 방법을 지지해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저와 달리 의견을 내놓으며 제가 틀렸거나 심지어 어리석다고까지 비판했죠. 그러나 오늘은 제가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노력과 현명한 선택, 그리고 과감한 결정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설명할 기회였어요. 강당 반대편에는 독일 출신의 요한 슈미트 교수님이 서 계셨어요. 요한 교수님은 키가 크고 엄숙한 인상이었으며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거의 미소가 없었죠. 교수님은 한국의 성공이 특별할 것이 아니라 단지 운 좋은 타이밍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셨어요. 요한 교수님 역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 많은 분들이 교수님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오늘 저와 교수님은 누가 옳은지 모두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저는 연단 위에 제 자료들을 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다 군중 속에서 한 젊은 여성이 저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어두운 머리를 뒤로 묶었고 단정한 안경과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엘레나 슈워츠, 요한 교수님의 베스트 학생이었어요. 그녀는 똑똑하고 호기심 많으며 배우려는 열정이 가득했죠. 이곳에서도 저는 그녀가 제 말을 궁금해하며 기대하는 눈빛을 보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멘토인 요한 교수님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곧 시작할 시간이었거든요. 누군가가 마이크를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모두가 순간적으로 대화를 멈추고 강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시선이 저희 둘에게 집중되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며 압력이 몰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백 개의 얼굴들이 제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라고 한발랄한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발표자는 환하게 웃으며 모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어요. 오늘 저희는 두 가지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진 분들 사이에 흥미로운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루시앵 스털링 교수님과 요한 슈미트 교수님께서 한국 경제에 대해 논쟁을 펼치실 건데요. 이게 진정한 실력과 기획의 결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운에 의한 결과인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중은 벌꿀에 끌린 벌들처럼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요한 교수님은 자신 있는 미소와 함께 지지자들을 향해 살짝 끄덕이셨고 저는 초조하게 넥타이를 정돈하며 호스트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지목하는 것을 봤습니다. 스털링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저는 청중을 향해 한 발짝 내디뎠어요. 조명은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고 공기는 묵직했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또렷하고 강하게 자신감 넘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라고 천천히 말씀드리면서 강당을 둘러보았어요. 50년 전 가난에 허덕이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가족들이 겨우 먹고 살기 위해 좁은 집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요. 청중들은 제 말에 집중하며 그 장면들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그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풍요롭고 성공적이며 전 세계가 매일 사용하는 첨단 기술로 가득 찬 나라를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깐 멈추었어요. 청중들은 저희 다음 말을 기다리듯 앞으로 기울었죠. 요한 교수님조차 제 말을 하나하나 경청하며 눈살을 찌푸리고 계셨지만 엘레나는 달랐어요. 관심의 눈이 살짝 커지며 저희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듯했죠. 이 변화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라고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또렷하게 말씀드렸어요. 한국이 성공한 것은 행운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끝없는 노력, 체계적인 학습과 기획, 공장, 학교,
도로, 기업을 세워나간 결과입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고 현명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또 한 번 잠시 멈추어 주위 사람들의 고개가 천천히 끄덕이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강당 전체의 토론의 긴장감이 감돌았고 저는 요한 교수님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한국을 이룬 건 행운이 아니라 사람들의 힘입니다. 순식간에 강당은 큰 박수갈채로 터져 나왔어요. 요한 교수님은 차분했지만 엘레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노트에 무언가를 급히 적기 시작했답니다. 토론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요한 슈미트 교수님은 연단 뒤에 우뚝 서서 두 손을 단정하게 맞잡고 계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마치 비단에 감싼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앉아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유럽은요, 라고 교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자연, 자원, 석탄, 철, 석유를 기반으로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해 산업과 힘을 만들어냈죠. 그것이 진정한 경제 성장을 이끈 방식입니다. 교수님은 효과를 위해 천천히 방을 둘러보시며 잠시 멈추셨어요. 반면에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들은 라고 음색을 낮추며 냉담하게 덧붙이셨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이 없다면 더 큰 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강당은 팽팽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살짝 끄덕이기도 했지만 다른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제 쪽을 힐끗 보기도 했습니다. 요한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더니 마치 도전하는 듯한 눈빛을 저를 향해 돌리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질문하셨어요. 스털링 교수님, 자원이 없이 한국이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과연 진심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강당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깨에 무거운 압박이 느껴졌고 이번에도 제 차례가 왔어요. 천천히 일어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얼굴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연단 앞으로 걸어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큰 스크린에 1950년대 전쟁의 상흔이 남은 한국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어요. 전쟁의 찌든 모습, 부서진 건물들, 맨발의 아이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모습이었죠. 바로 이곳이 예전의 한국입니다. 라고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죠. 석유도, 금도, 심지어 충분한 음식조차 없던 나라였어요. 다시 리모컨 버튼을 눌렀고 이번에는 현대의 밝고 활기찬 서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나타났어요. 불빛과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모습은 나며 다시 청중을 바라보며 말씀드렸어요. 오늘날의 한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업 강국, 메모리 칩 1위 생산국, 그리고 단순히 물건만이 아니라 문화, 기술, 아이디어를 수출하는 디지털 강국이죠. 청중들의 눈이 커지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궁금증에 자리를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놀란 숨소리마저 터뜨렸어요. 한국이 성장한 건 행운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열정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노력과 전략, 그리고 희생 덕분이었죠. 가난 속에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보이지 않던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그래프들을 보여드렸어요. 하늘을 찌르는 선들, 조선 수출, 반도체 판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등 하나하나의 숫자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한국은 땅속에서 자원을 캐내며 번영한 것이 아니라 라고 목소리를 점점 더 열정적으로 외치며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제 머리를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곳에도요. 가슴을 가볍게 터치하며 바로 두뇌와 심장,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 말입니다. 요한 교수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교수님은 더 이상 거들먹거리지 않는 듯 사색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다시 엘레나의 시선을 발견했죠. 이번엔 노트에 필기하던 대신 저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숨조차 멈춘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미지를 보여드렸어요. 깨끗하고 첨단 설비가 있는 공장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는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현대 한국의 얼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석유를 캐내며 번영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나라입니다. 강당은 다시 한번 폭발적인 박수갈채로 뒤덮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어나기도 했고 의심했던 표정들이 놀라움과 존경심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요한 교수님은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흥미로운 점들을 짚어주셨네요. 스털링 교수님, 다만 혁신에도 한계는 있다는 점 간과할 수 없겠지요. 토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기류가 바뀌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의 교육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던 중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요한 슈미트 교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의자가 마찰음을 내며 끽 소리를 내자 강당에 있던 모두가 움찔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채찍질처럼 공기를 가르며 외쳤습니다. 강력한 나라들로부터 자원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몇 주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청중 속에서 놀란 탄식과 속삭임이 터져나왔어요.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얼어붙은 듯했죠. 마치 피부 위로 서늘한 안개가 내려앉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순간 저도 멈춰 섰습니다. 약간은 입이 벌어진 채로요. 전에 강한 의견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이번은 단순히 과감한 것 이상이었어요. 한국이 지금껏 이루어온 모든 것을 무시하는 모욕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중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 손이 천천히 들려왔어요. 엘레나 슈워츠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서도 표정은 차분하되 진지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스승 아래에서 공부해온 요한 교수님을 향해 정면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말하셨어요. 슈미트 교수님이라고 그녀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스털링 교수님의 자료가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한국의 경제 모델, 즉 혁신과 인적 자본에 기반한 모델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잠시 멈추시더니 모두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요한 교수님의 눈빛이 살짝 좁혀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 채 말이죠. 그러자 엘레나가 힘을 얻은 듯 계속 말씀을 이으셨어요. 우리 이제 그들의 성과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 순간 강당 전체가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몇몇은 놀란 탄식, 방금 뭐라고 했지? 라는 속삭임도 들렸습니다. 요한 교수님의 얼굴은 깊은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화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당황하고 배신당한 듯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엘레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21세기 국가의 진정한 부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이디어, 창의성, 그리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려는 의지 말입니다. 청중을 직접 바라보며 저는 단순히 숫자가 아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성장했습니다. 청중은 서서히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하게, 나중에는 점점 더 커지고 깊어졌죠. 뒤쪽에 있던 누군가가 일어나고 또 다른 분도 일어섰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강당 전체를 휘감으며 벽을 두드릴 정도의 강렬한 환호가 되었어요. 저는 다시 엘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작게나마 격려의 미소를 지었고 요한 교수님은 팔짱을 끼고 굳어버린 채 표정을 감추셨습니다. 강당의 분위기는 더 이상 교수님 편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토론의 물길이 완전히 뒤집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가라앉고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는 순간 같았어요. 요한 슈미트 교수님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턱은 굳게 담은 채였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손이 연단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어 손가락 관절이 새빨갛게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교수님은 이미 차분한 모습이 아니었고 점점 통제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갑자기 교수님은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그저 해상 의존 작은 국가에 불과합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가 갈라지며 강당에 메아리 쳤지만 그 힘은 오히려 불안정하게 느껴졌어요. 날카롭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좌절감이 묻어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습니다. 편안한 정적이 아니라 무겁고 불편한 정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어색하게 주위를 둘러보거나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선을 넘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열띤 토론에서도 전문가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요한 교수님은 감정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잠시 정적을 음미했어요. 그러다가 리모컨 버튼을 눌러 스크린의 슬라이드를 바꾸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환호하며 응원봉을 흔드는 K-팝 콘서트, 수십 개 언어로 자막이 달린 유명한 한국 드라마, 기생충과 미나리와 같은 수상 경력이 있는 영화의 장면들, 전 세계적인 레드카펫 위에서 미소 짓는 배우들, 한국어를 배우는 국제 팬들의 모습 등 다양한 장면들이 펼쳐졌죠. 저는 청중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해상 의존.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요, 슈미트 교수님. 한국의 가장 큰 수출품은 배가 아니라 바로 문화입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천천히 또 확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수십억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음악,
영화, 패션, 언어,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요.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석유나 광물처럼 소진되는 자원이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자원이죠. 순간 강당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고개들이 끄덕이며 맞아요. 정말 그러네요라는 속삭임이 여기저기 들렸어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며 저는 말씀을 이었습니다. 문화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국경을 넘습니다.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장벽 대신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강당은 다시 한번 웅성거리는 박수로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낮은 물결처럼 시작되다가 곧 깊고 강렬한 파도로 번져나갔습니다. 강당 전체가 마치 벽을 흔드는 지진처럼 환호로 가득 찼고 몇몇 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으며 손을 높이 들며 박수를 쳤고 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어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요한 교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교수님은 연단 뒤로 움츠러들었고 어깨가 축 늘어진 모습이었어요. 시선은 흐릿했고 한마디 말도 내뱉지 않으셨습니다. 교수님은 토론에서 패배한 것은 물론 청중의 지지와 존경까지 잃은 모양이었어요. 그러고는 엘레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크게 박수치거나 환호하지는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조용한 존경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고개로 저를 인정해주는 듯한 그 미묘한 표정이 제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순간 저는 강당의 소음 한가운데 서서 그 감동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단순히 논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눈 깊은 이해와 진실의 교감 때문임을 말이죠.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수치나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 부서졌던 한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 전 세계 무대에서 빛날 수 있었는지를 사람들의 열정과 자부심 그리고 꿈으로 증명해낸 이야기였어요. 마지막 박수갈채가 잦아들고 밝게 빛나던 무대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자 저는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긴장감 때문이 아니라 아까 강당을 휩쓴 에너지 때문이었어요. 토론은 끝났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막 시작된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무대를 내려오자마자 교수님들, 학생들, 연구원들이 한꺼번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스털링 교수님,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협업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함을 건네주시고 어떤 분들은 논문을 보내거나 미팅 일정을 잡자고 제안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와 비웃음 속에 있던 분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 그리고 존중의 눈빛으로 다가왔죠. 저는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받아들였어요. 한마디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엘레나 슈워츠가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다른 분들과 달리 달려오지 않고 토론 때처럼 차분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습니다. 드디어 서로의 눈이 마주치자 엘레나가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스털링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전략을 좀 더 깊이 탐구하는 협업에 함께할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확실하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일 대담한 질문을 던지신 분이시니까요. 그 용기, 단순한 지능 이상의 의미가 있죠. 엘레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제 눈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누군가는 꼭 그 한마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완벽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변의 인파가 서서히 줄어들자 저는 잠시 무대 뒤를 바라보며 눈에 스치는 어둠을 음미했습니다. 스크린은 어둡게 빛났고 의자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도 지난 순간의 목소리, 긴장, 그리고 결국 뒤바뀐 기류의 여운이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단순히 한국의 이야기를 옹호한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화 속에 한국의 이야기를 뚜렷하고 자랑스럽게 새겼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엘레나 같은 분들이 앞으로 나서 주신다면 경제의 세계는 물론이고 어쩌면 전 세계가 조금 더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정직해지고 이해심 많은 세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프린스턴 강당을 나서며 시원한 오후 공기를 마셨습니다. 오늘 단지 한 토론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맹을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넓게 열려 있어 프린스턴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캠퍼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었어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무들과 해가 저물어가는 주황빛과 보랏빛 하늘 아래 황금빛으로 물든 잎사귀들을 바라보며 학생들이 잔디밭 위를 천천히 걸으며 낮은 목소리와 부드러운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든 게 평온했으며 마치 하루 종일 긴장한 세상이 한숨 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따뜻하고 고요했어요. 토론 때 쏟아졌던 에너지가 남아있던 커다란 노트들과 반쯤 마신 커피잔이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제 서류 가방은 한쪽 벽에 조용히 기대어 있었고요. 오늘의 에너지는 단순한 안도감이나 자부심을 넘어서 더 깊고 조용한 무언가로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편안히 기대며 창밖의 주황빛과 보랏빛 섞인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의 토론은 단순히 저나 제 연구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점을 입증하거나 강당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승부가 아니라 제게 정말 중요한 무언가, 한국에 관한 진실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던 거죠. 저는 서울에서 만난 학생들, 밝고 결연하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하는 이들, 끊임없이 전진하며 세상이 상상도 못했던 기술을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석유나 금이 없이도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는 예술가들, 무용가들, 작가들, 그리고 일상의 꿈꾸는 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엘레나가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그 순간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그 용기, 명료함,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저는 토론을 넘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해가 나무 뒤로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저의 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희망에 찬 눈빛도 담고 있었어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결코 땅이나 자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미래의 화폐는 사람들과 아이디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땅도, 광물도, 국경도 아닌 바로 사람과 아이디어, 그것이 진짜 가치가 숨쉬는 곳입니다. 누구도 언제라도 뺏거나 말라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치를 위해 저는 계속 싸워 나갈 것입니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제 안에는 조용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시끄럽게 불타오르는 그런 불꽃이 아니라 꾸준히 빛나는 은은한 불꽃이었어요. 저는 아직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마음에 다가가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더 많은 벽을 허물어야 하니까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새 노트를 펼치고 첫 페이지에 단 한 문장만 적었어요. 세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감탄할 만한 무언가를 보여줍시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일이 시작될 테지만 오늘 밤 이 고요한 공간에서 저는 드물고도 강력한 재충전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기분, 준비가 된 기분,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